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찾아주시면 돼요. 수양의 방법, 수양의 방법 이런 것을 찾으면은 율곡이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궁리와 거경, 역행이다. 있죠. 자, 율곡이 제시한 교기진론 찾으시면 됩니다. 교기진론이 뭐예요? 기지를 변화시키는 것 혹은 기지를 바로잡는 것이다. 나와 있고요. 유학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 성인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자, 나와 있습니다. 4번. 율곡이 수양론에 대한 후학들의 반응. 율곡 수양론의 후학들의 반응. 궁리. 이거는 근데 자, 보시면은 수양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수양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율곡이 후학들에게 수양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리와 거경이다. 궁리 그리고 뭐예요? 거경 그리고 극기 역행 궁리 거경 역행 이렇게 지문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중에서 후학들의 반응이 딱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쭉 보시면 돼요. 쭉 후학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느냐? 반응이 없습니다. 유학에서 수양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수양론이 유학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인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유학의 수양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사실 이 수양론이 어떤 애인지는 몰라요. 어떤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유학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인데 이 이유 때문에 수양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수양론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 개인이 성인으로 되기 위한 어떤 수양을 하는 이론이겠죠. 이렇게 해서 4번 4번. 자, 2번 율곡의 수양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궁리를 통해서 지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궁리 찾아줘야죠. 자, 지적인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고요. 2는 실제하지 않는 만물의 본질적 존재이다. 2가 뭐예요? 2. 만물의 본질적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실제합니다. 답 2번이네요. 얘네는 전부 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애매했다면 아니면 다른 답을 찍어가지고 다른 답을 찾아가지고 틀렸다면은 문제 분석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해요? 정좌는 뭐예요? 수양방법. 수양론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였네? 그쵸? 자, 정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맑고 고요한 상태로 마음이 유지됐을 때 유익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양하기 위한 공부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정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기 위한 수양으로 정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좌 역시 뭘까요? 수양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죠. 윗글에서 조금 더 여기서는 이론적인 것 위주로 좀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 근데 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좌가 덕성이 뭐죠? 덕성이 뭐예요? 어디 있죠? 덕성. 덕성이 뭐죠? 한 가지에 몰두하여 마음의 장애 중에서 분염을 없앰으로써. 분염이 뭐죠? 분염을 없애는 건 뭐죠? 분염을 없애지 못하면 뭐죠? 생각이 들끓게 되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니까 요거죠.
분염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고 분염을 없앤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좌 역시 덕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번 율곡은 정좌를 통해 생각을 들끓게 하는 분염을 없앨 수 있다고 보았겠군. 이 둘이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염이라는 게 생각이 들끓는다는 건데 이 정좌를 한다면 뭐예요? 들끓는 생각을 가라앉히고 맑고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유지시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좌는 분염을 없애는 것이고 정좌 역시 덕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죠. 덕성은 분염을 없앰으로써 함양할 수 있는 거니까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게 바로 정좌라는 거예요. 이 보기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자, 3번 율곡은 정좌를 한 가지에 몰두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보았겠군. 거경 여기 또 나와 있죠. 결국 이 보기는 읽어보니까 거경에 관련된 거경의 한 가지인 정좌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쵸? 4번 볼까요? 율곡은 정좌를 통해 맑고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면은 기질의 제약을 떨쳐낼 수 있다고. 기질의 제약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기질의 제약이 뭐예요? 수양은 기질의 제약을 떨쳐내는 과정. 수양론의 한 일부가 거경이죠. 그리고 이 거경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정좌죠. 그러면 이것 역시 수양이니까 당연히 기질의 제약을 떨쳐내는 큰 둘레인 수양의 하나겠죠. 그럼 답은 5번이네요. 자,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만들어내는 정서를 깨닫기 위한 별도의 공부 방법이 뭐죠? 여기에 뭐 나와 있나요? 사람은 현실에서 다양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서를 만들어내는데 유학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나타나기 전에 순수한 상태를 미발이라 그러고 그리고 분염을 없애면 이러한 미발의 상태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현실에서 이런 다양한 정서를 떨쳐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닫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정서를 깨닫기 위한 게 아니라 떨쳐내기 위한 별도의 공부 방법이라고 봤겠죠. 이건 깨닫기 위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4번 볼까요? 기억의 문맥적 의미. 이 단어 문제는 항상 자, 학문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하였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아준다. 방향성을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자, 그렇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잡혔나요?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방향성. 자,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건 어떤 느낌이죠? 변화하는 애를 변화하지 못하게 붙들다의 느낌이죠. 여행 경로를 남쪽으로 잡았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다. 자,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 잡다는 방향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잡다. 이게 뭐죠? 묶어두다. 아니면은 대가로 설정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4번이 뭐죠? 영감은 거꾸로 지려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다. 이것 역시 변화하는 것을 붙들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시험 준비 기간을 한 달로 잡은 이건 뭐예요? 설정하다. 아니면은 뭐 묶어두다. 뭐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1번이랑 4번이랑 비슷한 애고 3번이랑 5번이랑
같진 않지만 얘네 둘은 묶진 맙시다. 근데 뭐 설정하다 묶어두다라는 걸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번 5번 그리고 2번이 방향을 설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국어에서 가장 늦게 잡혀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실 확인 문제라든가 추론 문제라든가 보기 응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습을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연관이 없어요. 국어 실력하고, 그러니까 그냥 원초적인 국어 실력인 거예요. 원초적인 언어적인 능력에 배양돼야 풀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저는 사실 국어는 사실 화작, 문법, 비문학, 문학 이렇게 네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어휘는 비문학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다른 파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문학, 독해라든가 문제풀이 스킬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잡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문 독해하고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내공을 쌓아 나가면 점점 더 잘 맞게 될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